검찰이 어제 쌍방울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1월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죠. 자, 외화 밀반출 의혹이 터진 시점,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사업 시기와 공교롭게 겹치다 보니까 검찰은요, 중국으로 밀반출된 외화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보도 내용에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쌍방울이 이화영 사장을 통해서 북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고 그다음에 대가를 약속했다. 합의문을 작성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도만 나온 거고 네. 아직까지 검찰에 있어서 정확한 그 자료가 공개된 거나 공소장 뭐 기소가 된 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분명한 거는 지금 밀수 그다음 외화 밀반출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중죄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논의된 대로 보도된 대로 그런 의혹 지금 사고 있는 의혹처럼 그런 밀수와 혹은 외화 밀반출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돈이 북한 쪽에 건너졌다라면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되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일단 이화영 사장은 쌍방울 출구로부터 지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보도가 나오자 쌍방울 측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인가 한 60여 명의 임직원이 돈을 날랐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검찰에서 슬쩍 흘린 것 같은데 액수를 보면 또 7만 불이라 그래요. 7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그때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8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쌍방울 법인에 있는 중국 법인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 간 것까지도 전부 다가 포함을 시켜서 마치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듯한 이런 어떤 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네. 그때 저 당시에는 우리가 북미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남북 화해 무도 속에서 아마도 쌍방울이 그 북한에 선제적으로 경제적 교류를 위한 이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먼저 앞서서 하는 과정 아니었는가 네.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자, 외화 밀반출 의혹이 일고 있던 그 시기에 쌍방울이 후원한 민간단체죠.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한 단체와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문건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2월 21일에 작성한 합의문입니다. 남측은 평안남도 지역 농장들의 필수 물자를 제공한다. 남측 관계자의 현장 방문도 보장한다. 이런 내용들이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그 시기와 쌍방울과 북측 단체가 합의서를 작성한 그 시점, 또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진행했던 아태협이 북한 단체와 합의문을 작성한 시기 모두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관련된 단체와 이 인물들을 통해서 같은 시점에 있었다.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네. 북으로 전달되고 안 전달되고는 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이런 합의서가 만들어진 거는요. 우리가 가까이서 기억하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대 방문을 할 때 그 이전에 사실 그 금강산 사업을 했던 김모 사장과 두 분이서 합의서를 써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경기도 혹은 쌍방울에서 북의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들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그 대북 제재에 반하게 일부의 현금을 주었다든지라는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사장과 이 대북 사업 이와 관련해서 또 언급되는 게 있죠. 바로 대북 코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이 대북 코인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어제 KBS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북 코인이 또 등장했습니다. 현직 KBS 간부가 대북 코인을 무려 2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된 겁니다.
아태협에서 2020년 북한 관련 코인을 발행했고 KBS에서 남북 협력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가 이른바 그 대북 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2021년 7월 안 회장이 그 빌려준 돈 1,000만 원 대신 코인으로 갚겠다고 해서 대북 코인 20만 개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거 사실 맞습니까? 예, 본인의 해명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은 코인 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그 팔아서 현금화 했습니까?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게요. 액수와 개수를 떠나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북한 취재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지금 핵심인 거죠. 명백하게 기자윤리 위반이죠. 뭐. 네. 그 저게 진상은 그 KBS 김희철 사장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저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사법 당국이 조사를 할 테니까 그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고 저희가 뭐 여기서 쉽사리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저도 이제 평생 기자를 했으니까 네. 보면은 저거는 명백한 기자윤리 위반이고 네. 만약에 저게 알려지면 회사에서는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000만 원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고 그 다음에 코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아태협 북측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이 나갔고 얘기를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아래로 지금 속보를 전해드리겠는데요. 검찰이요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까지는 했었는데 영장까지 청구했군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검찰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김홍희 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구명조끼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해서 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물의를 빚었던 그런 인물이죠.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은 이제 이 핵심 내용으로 점점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이겠고요. 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 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